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이 좀 어떤 것 위주로 이루어졌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좀 확보하신 게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오늘 어떤 거 위주로 보셨어요?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자, 검찰은 어제 4시간 정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모 팀장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와 경기도지사일 때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무 이력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자, 이 답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걸 입증하면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있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기를 왜 압수수색했을까? 네. 진짜 한번 검찰이 한번 진짜 뭐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때 이제 국정감사 때 뭐 답변이 그럼 즉석에서 난 몰랐습니다와 아니면 다 뭐 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답변다를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사전에 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답변하십시오라고 해서 사전에 답변서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됐다고 하면 이건 허위 사실이다. 네. 이거를 지금 따져 묻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지금 저 언론 담당 그 팀장의 아마 이제 컴퓨터와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그 언론 담당실에서 그러면 국정감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에 관련된 것을 거기서 준비했을까도 좀 연관이 좀 안 되고요. 그냥 저는 이재명 그 의원과 아주 가까운 그전 성남시청부터 경기도까지 함께했던 뭔가 그 가까운 실무자를 압수수색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좀 검찰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압박하는 거다? 예, 그래서 네. 압수수색과의 어떤 연관성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문기 씨를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었냐 알았었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씨가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했었다. 네. 실제로 보고를 했었다라고 하는 또 일설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도청의 어떤 그 공무원 그쪽을 또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검찰의 소환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진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 자체를 당론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적극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본인은 모르겠다 그러고 당은 또
검찰 소환 불응을 당론으로 정한다면은 결국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법 리스크를 그냥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 말이죠.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발언, 그러니까 몰랐다고 했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지난해 12월에 또 언론사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다.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남시장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을 안다. 아까 인지라는 표현 썼죠. 인지한다라는 저는 직접적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장동 사건을 보고한 사람을 인지 못한다는 아니 근데 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나 뭐 약간 높으신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해도 참 나를 기억 못한다 이러면서 좀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간 농담으로 저분은 참 무슨 안면 인식하는데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글쎄 이제 당시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 많은 보고를 받으면서 그 실무자를 아마 저는 기억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거로 이제 반론을 하는 게 아니 해외 출장까지 갔는데 모를 수 있느냐. 네. 그런데 정말 기억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모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가다 보면 그리고 약간 윗분들의 특성이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무심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알았다 몰랐다는 정도는 정말 이재명 의원 개인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 얘기하기를 대장동 그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업, 그 개발 사업을 보고한 그 처장을 인지조차 못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정말 어폐가 있는 알겠습니다.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자,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최소한 8건 이상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경은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앞으로 추가 소환 통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번이건 간에 모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더 단단하게 할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당에서 무슨 방탄이랄지, 그다음에 네. 이재명 뭐 개인 지키기, 그다음에 뭐 심지어 무슨 로펌당이 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을 걸어서 며칠 만에 당대표 당선된 지 며칠 만에 당대표에게 출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에서 대표여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 검찰공화국으로서의 행태에 대해서 당 전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당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야당이 하는,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고 기승전 사법 리스크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내밀 수 있는 강한 카드를 너무 앞부분에 먼저 써버린 게 아니냐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당은 날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진실규명이 두렵고 이재명 수호가 다급하더라도 법이 있고 최소한의 도의와 선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담과 로펌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 참으로 애잔합니다. 자,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그러니까 여당은요, 이 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고요. 공격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수사인데 계속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그게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겠느냐 이런 비난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정면 돌파하는 게 원래 이재명 대표식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을 민주당은 이 정치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기관 소환 요청에 불응했을 때 그때 어떤 얘기를 민주당 측은 했을까요? 자, 3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검찰 소환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입니다. 경찰 조사 자체를 또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경찰이 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안 와도 됩니까? 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을 때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다른 거.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 정치인들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을 때는 저는 소환돼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네. 정치인들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 같으면은 어떻게 검찰이 소환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나는 안 갈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살다 정말 의원총회가 한 개인, 아무리 당대표지만 개인의 검찰 출두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소환에 불응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하는 의총이 과연 우리 헌정사상 있었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이에요. 네. 그 검찰에 소환할지 응할지 또 불응할지는 정치인으로서는 개인이 정하면 됩니다.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169명입니까? 그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당론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